우리 전 시간에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60문제 풀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우리 71문제 풀어봤어요. 그게 엄선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60문제 반복해서 우리가 풀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71문제 그래서 도합 131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풀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8회 때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출제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른 경우 지적 측량의 측량 기관과 검사 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거기 문제의 포인트는 합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이에요. 자,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잖아요. 그럼 며칠을 합의했느냐? 40일을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며칠이냐? 그러면 30일이 되고 이거는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됐었죠. 28회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여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선로용지라는 것은 없었죠. 채용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 있었죠. 항만용지는 없었죠. 정답은 몇 번? 2번. 자, 문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봐봐요. 문제가 아주 단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단순 무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계점이 들어가죠. 이거는 작년에 예측 안 했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가 될 뻔했어요. 이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있죠.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4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바로 1번이 바로 떨어졌죠. 봐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심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량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직권 정리 절차로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문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이 되나요?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축적 변경.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5자. 그러면 몇 분의 2가 들어가?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축적 변경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경계점 표지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30일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억 이제 넘겨보죠. 328페이지. 그러면 3분의 1 첫 칸이 들어가네. 두 번째 칸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세 번째 거는 30일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문제 4번,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올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납반육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한육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납부거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네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잖아. 옳은 것. 1번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정수, 성수 또는 배수 시설의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 그래서 성수 그러면 수도용지를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형태를 잘 봐요. 자, 7번의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내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지적청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검사청량과 자, 지적 재조사 청량이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럼 문제 7번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검사 청량이 없으면 뭘 찾아라? 지적 재조사 청량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죠.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러면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의뢰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죠. 자, 문제 8번이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 자, 그러면 지적확정 청량 그러면 우리 암기케 하나 있죠. 그래서 지행축 요걸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죠. 지행축. 그러면 지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그러면 기억에 지번구역의 지번 변경, 지 행정구역 개편에서 행, 축척 변경에서 축. 그래서 지행축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어때요? 자,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쪽집기 특강보다는 좀 쉬운 지문들이죠. 그러면 엄선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적 60문제, 등기 71문제 그거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봐요. 만약에 강의가 이제 안 풀린다 그러면 요약심을 가서 정리를 우리가 다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오답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9번을 우리가 가시죠. 자, 문제 9번은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환처의 토지 이동으로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 관세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뭐 오리지널 문제 보는다면 우리가 신규 등록을 찾아라 이 문제였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고 확인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오리지널 FM대로 푼다면 이거는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성적으로 푼다면 신규 등록은 정답 4번이 우리 보일 겁니다. 문제 10번이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1번의 지적도에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앞에 아니라 수치. 앞에 수치가 아니죠. 좌표죠. 좌표. 그래서 1번이 X가 되겠죠. 자, 2번은 지적도에는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되고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로 하죠. 자, 3번은 토지의 면적은 그거 했고요. 면적의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지역에서 우리 암기 코드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지축이 있었죠. 지적 확정 청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청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를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 복구 28회 때 출제됐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에 제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자,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 줄쳐놓고 툭치면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복구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되고요. 복구 자료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복구 정량해야 된다. 5번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아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냐? 5번이 됩니다. 5번이 X가 되네요. 자, 문제 12번은 뭐가 나왔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통지 간주기 때문에 그랬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서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지는 소유자가 아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거든. 자, 이번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 통지. 3번에 토지 소유자가 하여할 토지 이동 신청을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의니까 통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 그러면 통지. 5번의 지방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따른 지방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방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지적소관청 직권 통지가 되겠죠. 통지는 왜 합니까?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이 되겠죠.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1번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태아에 대해서는 판례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어함. 그러면 판례는 정지조건서를 제함으로써 태아에 대해서 등기 신청 부적격자죠. 그러면 1번은 어떻다? X. 2번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죠.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법인은 다 되죠.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X가 되네. 4번.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사립학교는 재단명으로 등기한다고 그랬어요. 5번.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우리 올해 기출 28회 기출 문제하고 우리 쪽집게 특강했던 문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네. 옳은 거 그랬으니까 5번. 자, 문제 14번입니다.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가.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부기등기. 전전세 부기등기. 자, 변경 동그라미.
부동산 표시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가 되죠.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3번은 주등기네요. 자, 저당권 줄쳐놓고 앞에 지상권이 붙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가 되죠. 자, 처분 제한 줄쳐놔요. 앞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붙었죠. 그러면 부기 등기.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고요. 자,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이네요. 저당권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저당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며 이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권과 같이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저당권 이전 등기는 수반성이죠.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수반성이 돼. 3번의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된다. 4번의 3개, 3개가 아니죠. 4개, 5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3개 이상이 아니라 5개 이상이죠.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에 그 양도액도 기록해야 된다. 오케이. 1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이죠. 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부적법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되죠. 다음 중 틀린 것.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잘라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는 허용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말소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은 될지언정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고요. 이번에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등기상 전부가 부적합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3번에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자 29조 2호죠. 건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4번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건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를 주관 건저당 변경은 부기 등기로 직권 말소한다. 오케이. 말소 등기 신청행위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기분이 더러워요. 더러우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16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이네요. 17번. 자, 17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두라라던 문제였습니다. 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을 거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돈, 요거는 소송의 씨앗으로서 원칙적으로 다 기록해줘야 돼. 근데 A적으로 지상권의 지료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그때는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요거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다. 언제나. 그러면 언제나 임의적이로서 요거는 당사자한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 그래서 약정, 그 다음에 합의, 그 다음에 특약 이런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월소의 부동산 비부동산의 간명의로 공정저당 설정 등기 채권의 1억 원을 하였다. 거울 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갑의 채권을 완제되었으나 병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병이 갑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B.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이 아닌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냥 기간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기간과 관련돼서. 그래서 기간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고 없으면 또 딴 거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기간이 있어요? 있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존속기간 2점. 자, 문제 18번 한번 봅시다. 자, 등기 관리자 또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채권 판결을 받으면 등기 관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소재 불명, 공시채과 채권 판결을 받아.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니은은 수용이죠.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건저당 설정된 게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아니죠. 수용은 무슨 말소예요? 자, 원시처 들어서 권리는 직권 말소가 되죠. 그래서 니은 틀린 거 찾아냈네. 자, 이행 판결 2단이라고 그랬잖아. 2단. 이행 판결 2단 외우면 그냥 처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맞네요. 자,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한 등기사항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대. 그럼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의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어때요? 자, 그때는 공동이죠. 그래서 니얼은 X.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P7갑을 P1000독으로 개명한 거 개명 등기죠. 그래서 단독 신청. 그럼 틀린 거 그러면 미음은 맞네요. 자,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 요걸 찾으라는 소리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구분 소유 공유관계에 의해 판필의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 분필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언유라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지분이죠. 자,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3번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의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죠. 4번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표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아니죠. 공유니까 이거는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동 신청이 되겠죠. 자, 19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이제 기간 지체 없이 특이했죠. 그래서 지체 없이. 자, 우리가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표제부는 1개월이었죠. 한번 기억을 한번 보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해야 할 사실에 관한 등기 기록 말소 등기는 이거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1개월. 자, 니은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공용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니은은 뭐예요? 지체 없습니다. 자, 이것에 존재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건물 요걸 했으니까 요거는 1개월이죠. 존재하는 건물 1개월.
만약에 건물이 부존재했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겠죠. 그래서 건물의 부존재는 지체 없이야. 건물이 존재했다니까 이거는 1개월이죠. 그래서 1개월. 이거는 1개월이네. 자, 척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 변경 등께 해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 재산의 운영을 위한 방법이 변경될 때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이거는 지체 없이 해줘야죠. 지체 없이. 그렇다면 여기 지체 없이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과 니을. 정답은 뭐 굳이 고른다면 정답은 3번이 된 겁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인지를 안 했다면 이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가 될 뻔했었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이네.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등기 안 나온 문제가 아니죠. 다툼이 있음 판례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줄켜놓고 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얻었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는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오케이. 3번 가등기에 대해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게 가등기 상의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 상의 가등기로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4번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하던 경우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했대요.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21번 문제 21번은 자 4번까지는 다 맞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틀렸다라는 거네요. 5번이 뭐가 틀렸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정권의 보전에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 번등기 전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즉각 말소 대상이 된다. 자,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죠. 그래서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개미 3등분 죽는다. 그래서 우리 가등기 전, 상, 중간 처분의 등기를 3등분 해보시라고 그랬죠. 2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이네요. 영위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목적, 기록가야 된다. 오케이. 2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목적, 기록가야 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네요.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원이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 된다. 맞네요. 4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 아니죠.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도면을 첨부해야지 토지 대장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4번 X. 자, 5번 임차권 설정 등기를 설정할 때 차임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잘 생각을 해봐요. 아까 왜 그러면 기출문제를 뒤에 푸는 건지. 이게 작년 기출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쪽집기 특강 문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뒤에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의 처분에 대해서 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신속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맞네요. 자, 이 신청은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하죠. 그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 그거는 처분시가 아니죠. 처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의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X가 된다라는 거. 3번의 관할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 등기관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우리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는 명령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3번은 맞다. 4번은 이 신청서에는 이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 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 예기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이 또는 서명해야 된다. 오케이. 5번의 이에 대해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 문제 23번의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네. 관공서 촉탁 등기. 자, 촉탁 등기. 자, 촉탁 등기는 관공서, 단 공사도 포함된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다.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1번에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정보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 동그라미.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은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 맞는 소리잖아요.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등기부의 성역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그렇죠.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뭐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 2번은 X가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면 우리가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충분히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주체는 누구다? 관공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24문제를 풀어봤고요. 28회. 그래서 우리 쪽집게 특강 4일 완성 요 자료가 참 좋은 자료들이 될지도 몰라요. 참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기타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쪽집게 특강 요 문제 자꾸 하여튼 5번 이상은 한번 풀어준다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만점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여튼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제 소원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다 첫 번째도 합격, 두 번째도 합격, 세 번째도 합격이라는 거 이게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합격을 기원드리고 저 구도역 물려가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십시오.